질문 하나,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상승시키라는 경영 목표는 항상 적합한가? 두 번째 연이은 질문으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음에도 영업이익 하락을 귀하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라는 제가 기업체를 분석하면서 제 자신한테 누가 저한테 질문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LG 생활건강과 아모레 퍼시픽을 분석한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이것을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영평가 지표부터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LG 생활건강, 오른쪽이 아모레 퍼시픽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은 4.3회전, 2.9회전인데 회전율 증감이 0.3회전 증가했고 아모레 퍼시픽은 0.1회전이 상승했어요. 이렇게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고 그런데 수르픈율은 2%가 떨어졌고 아모레는 0.5%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TO의 생산성은 물론 다 일은 넘습니다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LG생활건강 10.9%나 떨어졌고 생산성이 그 다음에 아모레는 9.1%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 평상시 저는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켜야 이익이 증가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고 회전율을 계획 목표에 꼭 넣어야 된다라고 줄창 주장해 온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Q1, Q2를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이런 이 경영 지표에서 그동안의 분석 결과에 의해 가지고 나온 어떤 통계적인 어떤 추론으로 말씀드리면은 통계적인 추론입니다. WCI 회전율과 스루픈율이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반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투명회계 하는 데라고 반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두 개가 다 하락해야 된다는 것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아모레하고 그 퍼시픽 아니 아모레하고 LG가 여기에 그 다 입증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만약 확인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투명 회계로 입증된다면 그러면 Q2의 질문을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과제가 다가온 거죠. 만약에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재고 회전율 상승 경영 지시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구심이 좀 이거 뭔가 더 해소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부 감사를 해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그래도 뭔가 해답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우측에다가 표현됐던 거를 요 밑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매출이 5.6% 감소했고 그 다음에 16.2% 감소했고 매출 재료 비율이 0.5% 감소했고 14.6%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 매출 재료 비율 그 감소율을 해서 매출 그 감소율을 빼면은 이게 플러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면은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을 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영비용 증감률을 또 여기다가 표현했는데 운영비용은 좀
열심히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다 생산성은 1 이상으로 나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이 그 LG는 42.6%나 하락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아모레는 67.1%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질문이 최고 회전율을 그렇게 올렸는데도 왜 영업 이익률이 그렇게 크게 감소합니까?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따지고 근본적으로 매출액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에, 그냥 일갈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겁니다. 매출 증가율, 매출 재료 비율 증감, 그 다음에 스르픈율 증감, OE 증감률 4개의 변수와 여기에 그 스르픈율도 그 좀 내려갔죠. 스르픈율도 여기 이제 마진율로 보면은 마진율도 떨어졌죠. 그 재료비 쪽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한 개의 결과가 이제 그 최종 그 영업 그 이익률 하락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다 표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유 좀 복잡하네. TOC 제약이론 경영이 단순함을 추구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좀 단순하게 좀 찾아가는 길을 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을 보면은 일단은 재고 자산을 LG도 줄였고 아모레도 줄였습니다. WCA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LG는 그 WCA하고 그 내역을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모레는 재고자산 내역을 공시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9% 9%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연간 그 사업 보고서에는 재고자산 내역을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분기나 그 이럴 때는 왜 공시를 안 하는지, 뭐가 자신이 없는 건지, 왜 그걸 공시를 안 하는지, 뭐 남들 다 하는 거를 아모레 같은 큰 회사가 왜 재고자산 내역을 그 공시를 안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회사가 그 매출원가를 하는 그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 인벤토리 토탈로 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은 기말 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되죠. 그 산식에 의해서 여기 이제 매출 원가란 게 기초 재고에서 총 제조 원가를 더해 가지고 기말 재고를 빼니까 기말 재고가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 원가가 올라가니까 매출이익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로 인한 재고 감소로 보인다. 어, 판매를 많이 해서 왜냐하면 매출이 줄었으니까 매출을 많이 해서 그 기말 재고가 줄어든 게 아니고 생산을 감소해서 재고 감소로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르픈율 이익과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률 보면 재고가 감소하면은 항상 재고가 감소하면 수르프 이익은 이익이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을 더 했으니까요. 아니 저기 재고를 줄였으니까 재고의 감소는 스루프상으로 항상 이익이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고 회전율을 더 올렸다 그러면 이익은 더 나올 거라고. 재고 회전율을 더 올린다는 얘기는 영업 활동으로 매출을 더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이제 또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도 그렇게까지 이제 한번 풀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이 1번 MC가 이제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그 다음에 운영비용 두 개로 크게 디커플링을 합니다. 운영비용 증감률은 아까 그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운영비용도 좀 감소는 시켰죠. 그리고 또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이제 가공비율이라고 또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가공비율이 15%,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는 26%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표현한 것은 총 제조 비용에 대한 재료 비율의 증감률로 재료 비율이 떨어졌어요. 여기 재료 비율이 떨어진 거로 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MC 생산 투입 재료 비율 증감이 플러스이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 추론하고 마이너스면은 하락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MC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으로 해가지고 이 AB를 더하면은 매출 원가 재료비가 되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에는 원재료 등 전체 재고 자산이 아니고 WCAI가 표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을 계산할 때는 비성분으로만 봐서는 원재료 사용액이 아니고 매입액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는 게 총 제조 비용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갭이 생깁니다. 이런 거가 하나의 또 원인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스르프 손익계산서에서는 상승 추론을 했는데 원재료 가격, 상품은 이제 생략하고 표현하겠습니다. 비성분에서는 하락 추론이라는 모순이 발생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 모순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양 화장품 회사, 양 회사가 똑같이 모순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뭔가 트렌드가 있을 것 같다. 이건 내가 밝히고 가야지. 어떡할 거냐. 그러면 먼저 지금 발견된 것은 뭐냐?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문제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나타나는 게 매입액이지 생산을 위한 투입량이 아니다 이 말이죠. 투입액이. 그러니까 갭이 거기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해버리면은 아니 매출 량에 비례한 이 매출 재료비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지만은 어, 이 재고자산 변동의 또 핵심 원인, 핵심이라기보다도 이 가공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매입 가격하고는 또 거기다가 플러스 애드가 돼버립니다. 가공비가. 그런 문제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묻기를 하게 되면은 우선 그래서 1차 원인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일 것이다. 양 회사는 모두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원재료 사용액이 아니고 매입액이 돼버린다. 그리고 스루프소닉에서는 매출량 기준액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유를 한번 대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충분 조건 논리 도표로 표현을 해본 거고요. 결론은 이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는 지금 역방향이니까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모두가 두 가지가 다 하락한 거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스루폿 손익계산서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 추론을 했고 비성분 데이터에서는 하락 추론을 했죠. 모순이 있는데 분식회계 가정 반중 추론도 하락으로 나오니까 대세는 하락인 것 같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 스루폿 손익에서만 상승으로 나오지 두 군데에서 추론하는 것은 세 가지 분석 요소 분야 중에서 두 군데가 하락으로 나오니까 일단 이게 하락 쪽이 맞을 거 아니냐 이런 비근거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확실한 근거가 아닌 모순 해소로 일단 인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위로를 제 스스로한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및 제품 가격 결과치만 가져왔는데요. 원재료 평균이 생활건강 6.2% 하락했고 아모레퍼시켑은 21.8%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스루프 쪽에서는 여전히 그 스루프 손익에서는 재료비 그 가격이 상승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 같은데 이 모순은 여전히 남는 거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동결됐어요. 동결됐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 동결됐다면 상대적으로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반중 추론이 또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순이 이제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개된 것은 원재료만 얘기했지 부재료 성격인 포장 재료의 얘기 등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화장품 출고 가격은 이 원가라고 할까요? 원재료 가격보다 하나의 그 이 화장품을 사 보면은 특히 여성용 화장품이 더 하겠습니다만은 포장 용기가 아주 화려하죠. 향수 같은 경우에는 향수 값보다도 아마 저는 유리병 값이 더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주 그런 포장 용기 가격 추이가 비공개된 상태입니다. 두 회사가. 그런 것까지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또 그 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따라서 부재료 가격 추이까지 포함된 원부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입증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공개돼 가지고 그 유리병 가격이나 그 화려한 포장 용기 가격이 인상이 많이 됐다. 그 또 매입 비중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누락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울러 상품 매입 단가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데이터 수치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상태다. 회계 칠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공시들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만 가지고 당신이 재고 회전율 올리라고 한 거에 대해서 왜 영업이익이 내려갑니까 하는 것은 과연 지혜로운 질문인지 소크라테스적인 질문 같지가 않아요. 제 스스로 느낄 때도. 그래도 어쨌든 그런 질문이 좀 수준 낮은 질문이라도 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판매 가격 동결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인상이 된 거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 이 투명 회계 그 반중 추론은 예, 입증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는다. 아, 그렇게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회계 7원칙을 일곱 가지를 하는데 뭐 일곱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양 회사가 검증 가능성부터 일단 버벅대다 보니까 이게 뭐 딴 밑에 것도 뭐 다 그 유효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이 두 회사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도 그렇지만은 이 회계 7원칙에 딱 맞아떨어진 모델 기업 같은 데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회계 7 원칙을 지키는 기업들이 주석 내용까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재무제표만 그 해가지고는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사업 보고서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분들은 기업에다가 이런 이 의견을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그런 데서도. 그래서 뭐, 기업체 분석할 때마다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스루프 회계를 안 했으면은 제가 이런 책상도 못 냈을 거예요. 새로운 길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제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발견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변수와 T 영업이익률 증감 1개의 결과대 재고 회전율 비교를 단순화해서 표현해 보면은 뭔가 그래도 느낌 같은 느낌이 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 평가 지표들을 집계를 내 봤어요. 그래서 그 한눈에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매출 재료비 증감률 빼기 그 매출 증감률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5.1%가 나와서 원재료 상승 추론을 하게 되고
총 제조 비용에 대한 재료비 비율의 증감은 마이너스니까 원재료 하락 추론이라는 이 두 개의 모순이 되는데, 매출 증감률, 매출이 크게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또 수르폰율도 그런 관계 때문에 나온 매출액에서 매출 재료비를 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결과에 해당할 수 있겠고 원인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일단 그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르픈율과 그 영업이익률은 결과로 또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세 개의 변수와 영업 두 개의 그 결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회전율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운영 비용을 줄인 거는 하나의 그 변수겠죠. 그 줄여가지고 이익을 더 좀 많이 나오게 하려고 했던 거. 이렇게 좀 그 평가 지표를 모아서 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WCI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키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하는 것은 항상 어,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았죠. 내려갔죠. 항상 성립하지 않음을 알게 됐죠. 특히 매출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의한 재고 감소로 WCI 회전율 상승은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WCI 재고 회전율 상승 경영 목표는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있지만은 생산 영업 물류가 3개 공동부서가 공동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재인식해야 될 것은 경영의 우선순위는 오늘도 내일도 수르픈율 상승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판매 가격을 높게 받아서 마진율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게 1순위다 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다. 그걸 빼놓고 내부 관리적으로 이익에 기여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야 된다. 재고가 줄면은 자금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고 또 영업 활동 자금으로 그 돈이 넘어가니까 또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효과로 종합적인 영업이익은 증가할 소지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키라는 것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면 영업이익률은 더 하락했을 것이다. 제 주장은 그거죠. 그리고 재고가 감소하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은 더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 상위 목표는 2순위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어, 해보고 싶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할 때도 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할 때도 여기에서 알다시피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예 아모레 퍼시킵은 재고자산 내역이 없어서 그냥 뭐 일치하는 거로 나옵니다만은 LG생명건강은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했기 때문에 WCA하고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의 갭이 비성분 아니 BWCI 원재료 등 이런 증가맥들을 그 차감해 주면은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사 모두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고 있다는 거. 여기부터 이제 문제는 출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표준은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범위로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3단계 쪽에서 보면은 아모레 평가 손실 및 폐기 손실이 과도하다.
자, 그 현금이 그 111억 원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111억 원만 감소하면 되는데 230억 원이나 감소했어요. 그래서 118억 원이 어디로 재고가 날라갔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평가 손실하고 그 폐기 손실입니다. 이 폐기 손실의 금액이 100억 원대가 넘습니다. 매년 이런 정도로 그 폐기 손실이 나온다는 게 에, 폐기 손실을 줄여야 그러면은 이익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폐기 손실을 왜 이렇게 못 줄일까? 아무리 해도 항상 폐기를 이렇게 하는 걸까? 그거를 왜 똑같은 짓을 매년 반복하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이게 3분기 건이 아니고 전에도 아모레를 그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폐기 손실이 그 금액이 과도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또 하나의 의구심으로서 재고 흐름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원재료가 입고 금액이 얼마고 출고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손실, 폐기 손실도 얼마고 타겟형 대체한 것도 알려줘서 출고계를 확인해 주고 그런 이제 원가 계산에는 출고액만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기말 재고가 얼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조 원가가 공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총 제재 비용을 외부에서는 그 역산으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기말 재고에서 기초 재고를 뺀 거를 그 매출 원가에다 더하면은 총 제조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사를 해봐야 돼요. 이런 거 입고 출고에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스루프 손익계산서에서 추론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 추론 모수는 완전히 해소는 못했습니다. 제 리뷰를 하더라도 그렇지만 동일 사례를 다시 만났을 때 제 리뷰는 해볼 것입니다. 재고 흐름에 대한 정보가 현재는 한계가 있고요. 완전 해소를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재고 흐름으로 재고 정보를 더 공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의 경우 출고액에 무자료 거래가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폐기 손실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그 매년 그걸 반복한다는 얘기는 혹시 무자료 출고액을 폐기 손실로 처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이거 근거 있는 의구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왜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 그 자료 필요 없어. 그냥 또 현찰 줄게. 그냥 물건만 싸게 줘. 그럼 팔 거야, 안 팔 거야? 우리는 무자료, 세금계산서 거래 없이는 우리는 안 팝니다. 우리는 정도 경영을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처리할 방법은 이제 회계 불러가지고 야 여기 이분이 자료 없이 하겠다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회계 처리하는 방법 없어? 그 저기 합법적으로?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재무하는 애들이 그래서 그 기업 내에 그 회사 기밀이 많은 회사일수록 재무통들이 제2인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삼성이 대부분 재무 출신 애들이 그 사장이 많이 됐었습니다. 나는 그 재무 출신들이 그 대표가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랬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은 그 CEO가 재무 출신은 뭐 기껏 올라가야 부사장이고 이제는 뭐 영업 출신이 되든지 엔지니어 출신들이 이제 대표들이 많이 되죠. 그만큼 이제 사회가 투명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한국은 삼성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라도 재무통들이 그 대표이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성이 우리나라 기업은 나쁜 거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오디트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외부에서는 그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폐기 손실이 많은 회사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게 유리병에 담아서 위장약을 팔고 있는 동화약품, 활명수로 대표되는
그 동화약품을 분석을 해도 이렇게 그 이 손익계산서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모순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한번 이런 그 과제를 또 접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